최근 국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외국인 조폭들이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오래전부터 조선족을 비롯해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이 국내에 들어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 좀 한다는 깡패보다 한 수위인 흑사회는 중국 상하이를 무대로 하는 청운방 등 4천여 개 조직의 조직원 수만 해도 약 8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흑사회 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 전력자들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도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 경찰들에게 함부로 까불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거리를 거닐며 칼을 차고 날뛰고 있는 흑사회와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다라며 살벌하게 흑사회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한 경찰들의 모습까지 과연 어떻게 된 일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흑사회는 유흥주점 PC방 등의 둥지를 틀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거나 유흥업소 업주들과 조선족 종업원들의 약점을 잡고 금품을 갈취했었습니다. 공짜 술을 마시는 것도 다반사이며 유흥업소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받으면서 밤의 지배자로 통하였는데요. 이들은 평상시에도 칼이나 도끼 등을 등과 다리춤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거나 반항하면 무자비한 폭행 세례를 가하기도 했죠. 차이나타운의 밤은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상인들은 방검복을 구입해 영업장에 나갈 정도였는데요. 언제 어디서 조선족 흑사회들의 칼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존재감을 뿜으며 다니는 흑사회도 한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인물을 건드리게 되면서 조직이 박살이 나는 굴욕을 맛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듯 보이는데요. 이 일화를 소개한 게시물이 SNS에서 화제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조폭 집단 흑사회가 운영하는 진보판이라는 호텔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국 스자주항시에서 일어난 일로 중국 국영방송 CCTV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중국 현지에서도 상당한 화제였는데요. 당시 중국 스자주항시에 근거를 두고 있던 조폭 집단 흑사회는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경찰과 군경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호텔 진보판에서 고객들에게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를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호텔 진보판에 중국인민해방군 제27군 총사령관이자 베이징 수도권 부대 참모장인 친 회의장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중국 주석의 최측근인 친 회의장은 중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흑사회가 이것을 알 리가 만무했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평소처럼 사우나를 즐기던 친 회의장은 실수로 컵을 깨게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흑사회는 덤탱이를 씌워 100위안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이었기에 친 회의장은 화가 났지만 곁에 있던 운전병이 재빨리 돈을 지불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그가 호텔을 떠나려 하는 순간 갑자기 조폭들이 출동해 이들을 둘러싸고 이번엔 500위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 회의장이 계속 고개를 쳐들며 오히려 흑사회에게 까불지 말라 으름장을 놓으니 조폭들은 그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친 회의장을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친 회의장은 1000위안을 던져주고 진보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친 회의장이 사령부로 돌아와 400명의 군인과 100명의 특전사들을 출동시키며 사건은 서서히 클라이막스로 접어들게 된 거죠. 쓰레기를 치우러 간다는 명령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챙긴 군인들과 고위 군간보훈이라는 명목하에 실탄을 가져간 특전사들은 진보판을 순식간에 에워싸며 출구를 봉쇄했는데요. 곧이어 흑사회도 뒤늦게 인맥을 이용해 군경 20명과 부하 30명을 데리고 호텔로 달려갔지만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호텔을 둘러싼 군인들을 보고서야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조폭 두목은 친 회의장에게 200만 위안을 주며 사죄했는데요. 그러나 친 회의장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지도층이었던 만큼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됐고 언제 다시 내가 호텔에 쳐들어올지 모르니 기다리고 있어라는 협박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편히 발 뻗고 잘 수 없었던 흑사회 두목은 결국 도주했고 조직은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엔 언제나 더 큰 강자가 있는 법, 조직폭력배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군대 앞에선 안 되지, 겁만 주려는 줄 알았는데 다 때려 부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흑사회는 그 이후 한국의 거점을 마련하여 차이나타운의 밤거리를 지배하며 또 다른 범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퇴근은 없다는 생각으로 불철주야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있는 우리 경찰들은 흑사회가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매운맛을 보여준 주인공들인데요. 조폭들의 전쟁에서 한국 경찰이 승기를 잡으며 흑사회를 다시는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만든 사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거리는 저녁 7시가 조금 넘으면 한산하던 거리가 갑자기 북적거리게 됩니다. 차이나타운 거리에 있는 오락게임장에도 3355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수도권 일대에서 일하는 조선족들인데요. 게임장 입구에는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경계를 서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전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는 사행성 게임장이 많이 생기며 100m 정도의 거리에 10개가 넘는 게임장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 업소 중 상당수는 국내 조직폭력 단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었죠. 지상에서 게임장이 성업 중이라면 지하에서는 마작판이 열리며 은밀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흑사회는 중국에서 불법 마작 게임기를 들여와 조직 운영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중국계 폭력 조직 7개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으나 그 사이 5개가 더 늘어났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으로 흑룡강파, 연변흑사파, 뱀파, 호박파, 왕건이파 등이 있습니다. 흑사회 분파들은 흑룡강 출신 흑룡강파와 연변 출신 연변흑사파로 나뉘어 양대 패밀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남파와 영남파로 갈라진 거죠. 흑룡강파와 연변흑사파 그리고 군소 분파들은 차이나타운의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였는데 2002년에는 남구로역에서 흑사회 분파끼리 패싸움을 벌이다 상대 조직원이 살해되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창기에 차이나타운을 접수한 것은 흑룡강파였으나 연변흑사파가 세력을 키우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연변흑사파는 2005년부터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칼로 보이는 흉기가 튀어나오고 한 남자가 땅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주워들더니 싸움판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꼭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로 실제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은 잠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신분 세탁을 하는 것을 반복으로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살인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피신하면 그만인 이들은 흑사회 범죄는 완전 범죄라며 건방을 떨었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조직원들 중 열의 9은 호적 세탁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데 돈만 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나타운 유흥업주들은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는데요. 2004년에는 왕건이파 조직원이 출국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입국을 했고 재입국을 해서 연변흑사파의 행동대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연변흑사파는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며 팔 절단 250만원, 다리 절단 500만원, 살인 1000만원 등의 청부폭력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죠. 이후 2007년엔 만족을 모르던 이들은 강남의 국내 조직에게까지 손을 뻗치다 한국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때 지역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와 의사경찰관, 기동순찰대원까지 가세해 흑사파를 진압했던 이들은 경찰의 사명을 다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기동대원들은 접경지역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타격대로 편성되어 관내에서 대테러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조폭을 제압하는 일 따위는 식은 죽 먹기였죠. 이후 경찰들은 상습적인 폭력과 갈취 등의 혐의로 두목 양씨 등 30여 명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국내에서 다시는 연변 흑사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겁도 없이 중국에서 넘어와 일반 시민들까지 위협하며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위험에 몰아넣었던 조폭 조직을 우리 경찰들이 화끈하게 혼을 내주며 시원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언제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 한국 어느 곳에도 얼씬도 못하게 된 범죄자들은 아직도 한국 경찰이라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반면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분들께 항상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한국 경찰들의 찬란한 활약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